저는 이 썸네일에 모든 걸 다 표현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내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했던 내기였고 이제 연말까지 S&P 500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SPX 4,500 이상으로 마감할 것인가, 그 이하로 끝날 것인가. 픽스드 인컴 친구들하고 했던 이제 미슐랭 저녁 식사를 건 1,000불짜리 내기였고, 워런 버핏님처럼 밀리언 달러 내기는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매크로 뷰에 대한 내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돈보다는 자존심을 건 내기예요. 참고로 그때도 말했듯이 연말에 4,600 근처에서 끝날 것이라는 제 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왔지만 이걸 시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uncertainty factor로 분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4,700 넘어갈 때 막 기뻐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4,500대로 내려앉았다고 해서 딱히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 오미크론에 반응하는 여러 시장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이버 먼데이 세일도 잠시 있었고, 그 이후 조금 반등한다 싶더니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그리고 불과 어제 장만 봐도 이게 프리마켓부터 마켓이 전부 오르고 오전장까지도 많이 반등했었잖아요.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미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타나고 파웰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몇 마디 하니까 또 그 많던 매수 세력이 사라지더니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그 하락폭보다도 이 매매일 당일 하루 낙폭이 너무 심해서 이런 거를 트레이드 리버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올해 3, 4월에 있었던 하락장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고 있던 사람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건 뭐 안 떨어진 게 없었죠. 비트코인 56,000원까지 떨어지고 유가 WTI 65불까지도 떨어지고 S&P 500 11월 들어서서 이 최고점 찍었던 그 수준에서 보면은 이게 한 약 5% 가까이 떨어진 셈이고, 이 시점에서 시장 뷰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하락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원래 이들의 목소리는 하락장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반대편 뷰가 좀 묻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증시가 매도세에 함몰되었겠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 조심스럽게 딥 바잉 할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뷰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언론에서 너무 오버를 많이 해요. 오미크론이 전염성이 더 강하다, 더 위험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보고라는 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전염이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덜 치명적일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동안 발견되고 또 계속 연구되어 온 이 바이러스 진화 패턴을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바이러스 변이 행태이고 오히려 바이러스 자체의 종식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패닉하기는 이르다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제가 헬스케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만 해도 뭐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다 뭐다 해서 온갖 그리스 알파벳 다 갖다 붙이면서 시장이 몇 번이고 오버리액트하고 또 셀러오프가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했죠. 결국 이게 이 변이 바이러스 초기에 인지되었던 uncertainty가 마켓에서 또 그렇게 금방 빠져나갔다는 건데, 이번에도 오미크론이 이게 전파력 강한 거 말고 다른 변종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시장 긍정론자들은 이거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주로부터의 섹터 로테이션, 그리고 경제 재개 관련 thematic 로테이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딥 바잉 기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 더 높은 채권 수익률이나 이제 에quity 리바운드를 위한 매수 포지셔닝 기회로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P 모건에서 이 Systematic Trading Portfolio 전략 CIO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아주 대놓고 자기는 지금 더블 다운 했으니까 지금이 딥 바잉 할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걸러들어야 하는 게,
아니 당연히 자기가 더블 다운 이미 해놓고 나서 당연히 딥바잉이라고 시장에 설파를 해야지 앞뒤가 맞겠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몇 달 전에 유가가 한 130불 이상으로 올라도 소비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도 발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 파악을 하고 걸러 들으시면 되고, 또 언론에서 오버리액트 한다고 느끼는 게 이 헤지펀드 동향 관련해서인데,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게 떴거든요. 하여튼 기자들 이 자극적인 제목 좀 봐. Hedge funds bail from stocks. 아,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헤지펀드들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뺐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들이 인용한 보고서라는 게 골드만에서 나오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리포트라는 건데, 뭐 여기 보면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 보고서 전체를 가져와서 읽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프라임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골드만 같은 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뭐 하루에도 몇 번이고 업데이트해주는 이 헤지펀드 시장 동향 보고서 비슷한 자료인데, 여기서 뭐 펀드 플로우즈 같은 거나 이제 어떤 종류의 매매가 시장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트렌드 파악하기에 좋기는 합니다. 일단 net leverage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증시에서 발을 뺐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net leverage, 롱 매수 그리고 쇼트 공매도 비율이 낮아진 거예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오미크론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었겠지만, 뭐 이런 류의 변수나 뭐 내년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등의 이유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매수 비중을 줄이고 숏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면 여기 롱숏 매니저들 기준으로 보면 펀더멘털 롱숏 알파는 수익이 별로지만 시스테마틱 알파는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 자체를 또 분석을 해보면 롱보다는 그 숏에서 오는 알파, 이걸 알파 숏이라고 하는데 이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알파의 구성이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펀더멘털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11월까지의 헤지펀드의 섹터 로테이션을 보면 가장 많이 매도한 net sold 섹터는 tech, cyclicals, 특히나 이 travel leisure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net buy 매수 종목은 energy, healthcare, 뭐 electronic equipment 이런 것들을 이제 defensives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샀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섹터 테마 그리고 또 팩터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퀴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는 11월까지 이제 한 발 늦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롱 바이즈를 늘리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죠. 아직 데이터에 안 잡혔을 뿐. 이게 정말 종말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면 델타 변이에서 오미크론이라고 장명하지 않고 이 알파벳 끝까지 내려가서 오메가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유치한 드립도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알파벳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오미크론으로 건너뛰었지? 이제 연말까지 미국 증시 거래일이 20일, 20 트레이딩 데이즈가 남았는데 스릴 넘치네요. 원래 내기를 이런 맛 하는 거긴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미국 10year treasury 이 국채 수익률이 한 2.5에서 3% 후반대까지 상승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에퀴티 셀오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증시 조정은 다 노이즈라고 보긴 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저는 폭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라고 보는데, 이 뷰에 동의한다면 제가 항상 로봇처럼 추천하는 이 지수 추종 ETF, 뭐 레버리지도 좋죠. 뭐 이런 것들 너무 비싸서 지금 미국 주식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 라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하락장이 찾아왔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끝났다, 앞으로 줄곧 하락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금 비중 잘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잘 방어하시면 되고, 이게 뭐 어느 쪽이 됐던 중요한 거는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이 뭔가 이 대세인 기류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정말 연말 증시가 4,500
못 넘긴 채로 우울하게 끝나면 뉴욕 미슐랭에서 뭐 장조지 이런 데서 인증 영상 찍겠습니다. 사실 내가 지면은 내가 불쌍하니까 그들이 나를 밥을 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와서 내기 아이템을 바꾸기에는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